안녕하세요. 지성IC 박팀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책 리뷰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김승호 회장의 사장학개론이라는 책입니다. 책 페이지는 438페이지고요. 책 값은 25,000원입니다. 이 김승호 회장은 돈의 속성이라는 책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그동안 많은 사장님들 대상으로 강연을 하시다 보니 거기 현장에서 들리는 어떤 사장님들이 겪는 고민이나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본인이 많이 체득을 하셨고, 그거에 대한 답을 이렇게 주시면서 많은 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도움을 얻고, 또 이러한 내용들이 책으로 묶여서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책의 목차는 120여 가지의 주제로 나누어져 있고요. 저는 이런 구성들의 책을 좋아하는 게, 내가 짧은 시간에도 내가 원하는 파트의 부분을 완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이라는 건 물론 다 완독하면 좋겠지만, 각자의 상황에 따라 책을 다 못 읽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께 이렇게 골라서 볼 수 있는 그런 구성인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방식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과연 올바른 방향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가, 나의 사업의 미래는 괜찮은가, 혹은 직원들의 어떤 생각이나 직원들의 복지라든지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사업의 이익은 꼭 사업으로만 나지는 않는구나. 절세로 날 수도 있고, 아니면 부동산 투자를 잘해서 그걸로 수익을 발생시킬 수도 있고, 그리고 사장의 어떤 사치는 어디까지 허용이 되고, 그리고 직원 한 명은 월에 어느 정도의 매출을 일으켜야 되는지, 그리고 마진율 계산하기, 그리고 가족에 대한 중요성, 여러 가지의 주제들이 되게 다양하게 이렇게 있어서 저는 굉장히 책을 읽으면서 여러 페이지들을 이렇게 체크를 많이 해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제가 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게 봤던 거는 직원과 관련된 내용을 저는 좀 자세하게 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물론 사업의 아이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직원의 관리를 못해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직원의 입장에서도 사람과의 관계, 그러니까 일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보다는 일을 하면서 연관되는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쉽게 그만두고 이직하고 이런 상황들이 많이 연출이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면 이 직원들이 우리 회사를 만족스럽게 다닐 수 있을지, 급여에 대한 부분은 또 어떻게 충족을 시켜줘야 될지, 복지는 어떻게 해줘야 될지, 야근이라든지 작업 지시는 어떻게 해줘야 될지, 이런 것들이 좀 담아져 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조금 집중해서 봤고요. 회사에서의 어떤 주 핵심 되는 사람들은 한 회사 전체 인원의 한 30% 정도가 차지를 하고, 그 중에 또 몇 퍼센트, 몇 퍼센트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거는 절대적인 수치라서 다 30%의 사람들로만 채울 수 없다는 게 여기에 설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고, 그래서 실제로 한번 계산도 해보고, 또 직원 1인당 매출은 어느 정도 해야 적정한지, 마진율은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이런 기본적인 것도 담겨져 있습니다. 다른 경쟁사라든지 아니면 제가 관심 있는 기업들의 어떤 재무제표를 볼 때, 일단 제일 먼저 보는 게 매출액과 직원 수를 먼저 봅니다. 그 매출을 직원 수로 나눠 보는 거예요, 연매출을. 그러면 그 직원 한 명당 연매출이 있을 거고, 그거를 또다시 12로 나눠서 월매출을 계산합니다. 이를테면 매출을 100억을 하는데 인원이 예를 들어서 50명이다. 그러면 100을 50으로 나누면 한 사람당 2억의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12로 나누면 한 달에 1600 정도 되겠죠? 그러면 그게 과연 많은 거냐?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숫자는 월에 한 사람당 1억입니다. 근데 이거는 사업의 어떤 구조나 상황에 따라, 아이템에 따라, 마진 구조에 따라 굉장히 상이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평균으로 보는 게 5천입니다. 한 사람의 매출이 5천을 낼 수 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평탄은 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직원이 20명인데 제가 5천으로 잡으면 월에 10억 매출을 하면 회사에 어느 정도 운영이 될 수 있고 이익이 생기는 구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1억이 되면 더 좋겠죠. 그래서 연매출이 120억이라는 수치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 사업장에도 한번 적용을 시켜보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뭐 5천이 안되면 제조업 같은 경우는 전 한 3천 정도 보고요. 유통 같은 경우는 5천에서 한 1억 정도 사이를 보고 있습니다. 한번 이런 거는 계산을 해보시면 나중에 어떤 회사와 회사의 이런 기업 분석 같은 거 할 때 내 나름대로의 그 기준이 생기고 계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인상 깊게 봤던 거는 기업가가 되라 라는 말이었어요. 저는 사업가가 되라 그런 말들은 많이 들어봤지만 사업과 기업의 차이가 도대체 뭐지?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사업가와 기업가의 차이는, 기업가는 어떤 사업이 여러 개가 묶인 어떤 하나의 집단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삼성그룹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거기에 반도체도 있고 디스플레이도 있고 배터리도 있고 뭐 보험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쪼개져 있는 게 약간 사업, 그리고 그걸 하나로 통틀어 모은 것이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승호 회장은 사업가가 아닌 기업가가 되라고 조언을 해주는데, 그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지, 이 작은 생각의 하나의 차이로 그 변화는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내가 올해 매출을 20%를 성장하겠어 라고 하면 꾸역꾸역 어떻게든 하면 할 수 있죠. 근데 이걸 내가 20배의 수익을 내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생각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해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내가 어떻게 프랜차이즈화 시키고 사업화를 시켜서 가맹점주들을 어떻게 모을까, 시장을 어떻게 내가 섭렵을 할까, 이런 이제 생각 자체가 바뀐다라는 게 저는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제가 이 120가지를 모두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와닿는 내용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내용이 진짜 어렵지도 않고, 이분의 또 유튜브를 통해서 어느 정도 요약도 나오고 이 책에서 나오지 않는 비하인드 스토리도 있으니까 한번 스노우폭스 검색을 해서 영상도 함께 같이 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또 다음에 좋은 책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